오늘 첫 키워드는 OECD의 진단입니다. 경제협력기구 OECD가 우리나라의 성장률을 또 한 번 내렸습니다. 벌써 네 번째인데요. 박사님, 경기 침체 우려감은 앞으로 계속해서 커질 것 같아요. OECD가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을 또 한 차례 내렸습니다. 네. 지난해부터 시작된 거로 따지면 무려 네 번 연속으로 발표할 때마다 계속 한 번씩 지금 내리고 있는데요. 네. 유례가 없던 경기 하강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2.1%로 내렸어요. 네. 4개월 만에 0.3%포인트 상당히 큰 폭입니다. 그리고 2.1%는 우리나라가 잠재 성장률, 이 물가 충격 없이 성장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 범위보다도 훨씬 지금 적은 것이기도 하고요. 네. 2%대가 과연 달성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를 자아내기도 합니다. 이 세계 경제가 이렇게 OECD는 한국 경제가 이렇게 하락하는 그런 요인 중에 하나로 세계 경제 하락을 이유로 내걸었어요. 네. 자, 미중 무역 전쟁에다가 여러 가지 수요 감축 이런 것 등으로 세계 경제가 어렵습니다만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일본 경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네. 일본 성장률은 0.7%에서 1.0%로 0.3%포인트, 같은 0.3%포인트지만 낮은 성장률을 생각하면 상승폭이 상당히 커진 거거든요. 네. 일본은 좋아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세계 경제가 이 어려운 속에서도 일본은 좋아진다. 이것은 일본과 한국의 경제 전쟁 와중에서 나온 OECD 최초의 평가이기 때문에 주목을 끌었는데요. 네. 한일 경제 전쟁 상황에서 한국 성장률은 내리고 일본은 상향 조정했다. 이것은 세계 경제 움직임에 따른 그런 충격도가 한국이 일본보다는 훨씬 심하다는 그런 시사점도 하나 있고, 또 한국과 일본이 경제 전쟁을 했을 때 일부의 진단과는 달리 한국의 충격이 더 클 수도 있다, 이런 진단입니다. 네. OECD는 IMF와 함께 가장 공신력이 큰 그런 국제기구로 평가를 받고 있죠. 세계에 이 경제 진단을 하는 곳이 참 많습니다만은 대부분이 상업적 용도 또는 자신의 특수한 정치적, 사회적 목적에 의해서 나오는 그런 좀 주관적인 것이라고 볼 때 OECD와 IMF만은 그래도 가장 공정성이 크다고 볼 수 있고, 특히 IMF가 금융 쪽에 치중하는 데 비해서 OECD는 실물과 금융을 다 망라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고, 특히 네. OECD 통계는 자신들 자체 통계보다도 우리나라 정부로부터 받은 통계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공신력이 높습니다. 특히 지금 CG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무디스가 한국 기업들에 대한 경제 전망을 부정적으로 곧 하향 조정할 것이다라는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와중에 네. OECD까지도 내려서 상당히 불안감을 증폭을 시키고 있는데요. 물론 세계 경제라는 것은 이 라운티에프의 경기 순환론에서 언급하던 것과 마찬가지로 경기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올라갈 때의 경제 정책과 내려갈 때의 경제 정책, 이 대응 전략을 잘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이 경제학의 교훈인데요. 네. 과연 우리는 경기 하강세에서 과연 이 경제 정책을 바로 꾸려가고 있는가, 그런 대목에서 좀 아쉬운 점들이 좀 있죠. 세계 경제가 내려가고 있다. 특히 한국 경제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내려가고 있다라는 점을 전제로 한 정부의 경제 정책 전환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